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이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에 소방직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분께서 제가 교재 리뷰한 거 보고 카톡으로 질문 주셨어요. 한번 좀 같이 볼게요. 유자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 올라온 코드 영문법 리뷰 보고 질문 드립니다. 저는 항상 모의고사를 보면 75점에서 85점이 나옵니다. 단어 문제도 있지만 항상 코드 영문법 하면서 독해를 위한 문법이 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코드 영문법이 문법 이론서가 아니라 아마 문법 시험에 자주 나오는 소방 영어 문법에 자주 나오는 문법 포인트 위주로 모아놨기 때문에 거기서는 독해를 위한 문법을 다루지는 않겠죠. 아무래도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을 다루겠죠. 그래서 전에 중앙연문법 3학년 거 말씀해 주신 거 보고 저거다라고 생각했지만 제가 책 늘리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고민하다가 사려고 하는데 지금부터 해도 괜찮은가요? 책 두께가 꽤 되는데 암기까지 해주려면 최소 이해독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너무 고민입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분께서는 지금 소방 영어가 점수가 한 70점대에서 80점대가 나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드 영문법을 보셨어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문법 문제를 맞추기 위한 문법은 잡히실 것 같아요. 코드 영문법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게 지금 독해를 위한 문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영어 공부를 할 때 중앙연문법 3800제랑 3학년 교재와 천인문 기본편 베이직을 많이 추천드려요. 왜냐면 이 두 개의 교재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좀 같이 연습하면서 구문 연습도 하고 기초 문법 문제도 풀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우리가 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문법 이론서 있잖아요, 여러분. 문법 이론서. 두꺼운 문법 이론서. 자, 이런 교재 같은 경우도 보통 강사님들이 이제 수업 스타일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모든 이런 수업들을 나갈 때 계속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문법 따로 독해 따로가 아니라 독해 문장 안에는 이제 문장 안에는 어휘랑 어법, 구문이 있기 때문에 어휘야 우리가 계속 꾸준히 외우면 되지만 다시 또 어법과 구문이 있어요. 이거는 결국 문법이 사실 중요하다. 그래서 문법 이론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분께서 만약 본인이 봤던 문법 교재가 있으면 그걸로도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연습할 수 있어요. 굳이 3800제가 들어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코드 영문법까지 봤다는 거는 3800제까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면 혹시 구문 독해를 난 따로 안 했다. 그러면 천인문 베이직과 저는 문법 이론서를 약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은 문법과 거의 비슷해요. 근데 보통 이제 강사님들께서는 1년 과정이니까 너무 과정이 많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수업 시간에 진도를 빼기 바빠요. 1년 과정에 그 많은 책들을 다 빼려고 하면 그럼 어쩔 수 없죠. 문법 시간에 문법에 잘 나오는 포인트 위주로 설명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문법에 나오는 포인트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다시 또 독해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이 중요해요. 제가 생각하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여러 가지 면이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런 거 표시하는 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전 독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전 단계에서 이런 단계에서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후에는 이 표시를 최소로 해도 됩니다. 그때는 잘 보일 거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 이 말은 결국 뭐냐면 형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방금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작업하면서 다른 강사님들 거 영상을 좀 봤는데 영상에서 막 형식충 하지 마라 막 그렇게 말하시는 강사님도 계시는데 저는 형식이나 이런 어려운 막 영어 용어나 이런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대학 편입을 준비했었거든요. 편입 영어에서는 이제 보통 문법이 고시 영어를 묻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영어와 관련된 용어나 이런 형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시험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근데 공무원 소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뭐 형식이나 이런 걸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문법 문제를 잘 맞추기 위해서도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고시 영어의 하나의 뿌리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형식은 상당히 중요하고, 두 번째는 독해서도 중요해요. 왜냐면 독해서 형식을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구에서 절단위로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영어 강사님들이 영어를 잘하기 때문에 이런 거 굳이 알 필요 없다,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해라, 그거는 영어 잘하시는 분들. 영어를 못하시는 분들 관점에 봤을 때는 모든 교재들이 막 몇 청씩 몇 청씩 이렇게 적혀 있는데 형식을 몰라서는 안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형식을 나눠 놓은 이유도 우리가 어쨌든 시험에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험생들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누구는 중요하다, 누구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자,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일단 뭐 천인문 베이직이나 문법 이론서를 볼 때 주어 동사 목적 보호는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또 수식하는 요소는 다 가로 표시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또는 뭐 부사절을 부사구로 고친 분사구문, 아니면 뭐 위드 분사구문도 가로쳐도 되고, 명사 뒤에서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승합돼서 뭐 형용사나 현재 분사나 뭐 과거 분사나 전명구가 나와도 가로 표시하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잠시 요거 크기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뭐 분사에 우리가 한정적 용법에서 뭐 후치수식, 그러니까 용어들이 좀 익숙해져야 하는 이유가 독해도 이렇게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런 그 강사님도 말하는 게 본인이 형식을 말 안 하니까 학생들에게 이건 주어 동사죠 막 이렇게 말하니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형식은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개개인마다 좀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보통 생기초 학생들 많이 강의를 하니까 수험생들이 그래도 이런 걸 알아야지 좀 문제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 나오면은 명사 뒤에서 이제 형사절로서 수식해주니까, 뭐 관계 부사도 마찬가지겠고, 나중에는 뭐 복합관계대명사, 복합관계부사 뭐 다양하게 배우겠죠. 다양한 수식하는 요소들은 가로 표시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문장의 주요 요소 위주로 볼 수 있고요. 저는 구문은 동그라미 표시라고 합니다. 문법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구문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 구문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도 먼저 기초 문법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저는 산책파비제를 추천드렸던 건데, 코드 영문법 정도까지 봤으면은 저는 생각했을 때는 아마 기초 문법이나 문법 이론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 산책파비제 굳이 안 풀어도 되고, 구문 독해 안 보셨으면 뭐 천인문 베이직, 선생님 저 소방 영어 강사님의 구문 독해 교재를 봤는데요. 근데 제가 교재들 리뷰해봤을 때 소방뿐만 아니라 공무원 강사님들 구문 독해 교재와 천인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좀 비교 불가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면, 강사님들의 구문 독해 교재는 일단 인강을 팔아야 되니까 해설이 자세하지 않고, 두 번째는 좀 난잡해요, 지문이. 하지만 천인문 베이직이 좋은 게 뭐냐면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문장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구문이 안 잡혔다면 저는 천인문 베이직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1위죠. 그 다음에 문법 이론서 많이 본인이 봤다. 그럼 문법 이론서 활용해도 돼요. 문법에 다양한 예문들 있잖아요. 저는 영어 강사로서는 이 예문들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짧지만 관련된 어법과 구문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통 수험생들 기초 단계에서 저에게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문법 문제를 풀 때 해석을 해야 합니까? 해석해야 돼요. 왜냐면 해석 차이를 묻거든요. 해석 차이로 답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독해 연습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구문은 동그라미 표시해주고, 또 독해를 위한 문법에 대해서 좀만 더 설명드리면, 자, 네 번째는 우리가 뭐 수동태 같은 거 많이 쓰이거든요, 독해에서는요. 그럼 저는 능동태를 몇 번씩인지 좀 보는 거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거 뭐 언제 다 합니까? 근데 문제는 독해에서 수동태가 너무 많이 쓰여요. 근데 능동태를 보는 연습을 안 하면은 그때그때마다 수동태 잘 못 보시는 분들은 막힐 수 있어요. 3형식의 수동태뿐만 아니라 4형식의 수동태도 있고 5형식의 수동태도 있고 3형식 대체 취한 동사의 수동태 많잖아요.
그리고 투부정사 나오면 중독사 파트가 상당히 중요한데 명사절 용법, 언제 명사절 용법을 쓰이는지, 형용사절 용법, 형용사절 용법이라고 하면 뭐 한정적 용법, 그리고 뭐 서술적 용법, 정말 다양한데 이런 용법을 알아야지 여러분 해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비투 용법이 나온다 할게요. 그럼 이게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예정, 가능, 운명, 의도, 의무, 그리고 뭐 부사절 용법이라고 할게요. 목적, 이유, 근거, 결과, 조건, 정도, 이런 거 언제 해석하는지. 아, 선생님 그런 것까지 다 알아야 돼요? 문법에서는 특정 부분만 알아도 되지만 시험에 나온 게 특정 부분이니까 독해는 알아야 돼요. 왜? 투부에서 나올 때보다 막힐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5과목을 빠르게 20, 영어를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용법을 알면은 쉽게 직도직해. 편입 수험생들이 왜 편입 영어를 잘하냐면요, 단순히 편입 영어만 1년 동안 공부해서 영어를 많이 공부할 때 잘한다기보다는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과 서방도 약간 이거를 좀 이 정도까지 공부할 필요는 없지만 좀 줄여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하시면 영어 독해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나 기반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말하는 게 이게 다 지금 기초예요. 근데 영어 강사님들의 이제 기초 교재를 봤을 때 너무 얇아. 쉽다는 전제에 좀 얇게 나오고, 이론 교재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너무 문법 포인트 위주로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독해를 못해요. 독해 문장을 못 읽는 거죠. 영어의 기반 연습은 일단 문장에 있는 연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무시를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ING 나와요. 이게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구별이 잘 안 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분사구문 뭐 쓰인다고 할게요. 분사구문 많이 쓰이는데 독해에서. 그러면 이 분사구문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뭐 다양한 접속사들 어떻게 사용되고,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정말 많겠죠. 비교급에서는 관련된 여러 가지 구문 있잖아요. 뭐 양자 부정, 양자 긍정, 정말 다양하죠. 이거 외에도 뭐 전치사 파트에서는 전치사 뒤에 특정한 명사가 오면은 어떨 때는 형용사를 해석하고 어떨 때는 뭐 부사를 해석하고, 또 뭐 도치다 등등등.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게 지금 다 문법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영어 강사로서는 문법과 독해는 별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 알아야지 독해를 훨씬 쉽게 직독직해 끊어읽기, 문장 주문서 정확한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법이 제대로 안 잡혔으면 당연히 쉬운 지문은 여러분들이 해석을 잘 할 수 있지만 어려운 지문은 막히는 거예요. 거기서 감독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을 때는 중앙 영문법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왜냐면 코드 영문법까지 봤으면은 아마 좀 많은 영어 교재를 봤을 것 같아요. 문법 교재를요. 그러면 구문 독해가 약하다면 최대문 페이지, 그리고 만약 문법 이론서를 봤다고 하면 문법 이론서의 예문을 이렇게 문장 구조 분석을 해주시는 거예요. 해설 연습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활용해 보시고, 대신에 소방 영어 같은 경우는 어휘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 영단어도 좀 봐주세요. 소방 강사님께서 뭐 공무원 영단어 볼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분은 지금 기출을 리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기출을 리뷰를 해보면 공무원 영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소방 영단어만 보기에, 정확히 말하면 수능 영단어죠. 수능 영단어에다 이제 특채분들이 보는 소방 이제 어휘들 넣은 건데 1년여 과정 동안 소방 영단어 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워요. 공무원 선생님들도 수능 영단어는 한 3주 정도 하고 공무원 영단어를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영단어를 좀 사기 힘들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다운로드 받아서 보세요. 공무원 영단어, 기출 영단어만.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코드 영문법 충분해요. 문법은. 그 다음에 독해를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소방 영어 강사님들이 이제 보통 막 이제 어떤 과정 해서 1년 동안 과정을 쭉 늘어났어요. 그래서 코드 영문법 보고서 또 이거 보라고 하고 또 이거 보라고 할 거예요. 하지 마세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코드 영문법도 양이 많기 때문에. 대신 독해 수업이 아니죠. 독해 연습을 많이 하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소방 영어 강사님들의 교재보다는 자이스튜디오 독해가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질도 좋고 해석도 너무 자세히 하고요. 강사님들은 이제 보통 기출집을 따가지고 어렵고 인간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해석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이스트 독해를 좀 많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소방 영어 기출 풀어보시고, 그리고 소방 영어 모의고사보다는 차라리 좀 경찰 영어 기출 2018년도 이전 거, 2018년도 이후는 너무 어려워요. 이전 게. 왜냐면 기출이 지문이 너무 좋거든요. 비교 대상이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는 공무원 영어 기출도 너무 어려우니까 공무원 영어 기출에서 사회복지나
교육 힌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소방 영어는 충분히 고득점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고 도움이 되는 부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